이번 시간에는 등기의 유효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등기를 보고 있는데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소에서 하는 거죠. 근데 등기소에서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등기가 되어야지 우리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등기가 다 유효한 게 아니에요. 등기가 유효인 경우도 있지만 등기가 유효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의 유효 요건은 크게 이제 분류를 이제 할 텐데요. 형식적 요건, 그 다음에 실질적 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 요건이 더 중요합니다. 이 형식적 요건은 그러니까 절차예요, 절차. 이게 이제 공시법, 또 우리 시험 범위잖아요. 공시법 영역이라서 그런지 조금 우리 민법에서는 출제 경향이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 유효 요건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형식적 유효 요건을 간단하게 볼게요. 등기의 형식적 유효 요건이라는 것은 절차라고 그랬죠, 절차. 형식적은 절차입니다. 등기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무효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할 등기소에 등기할 것. 관할이라고 하는 것은 관할 경찰서 뭐 이렇게 자주 쓰이는 용어죠. 관할. 그래서 A 부동산이 서울 소재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데 뭐 인천 뭐 어디 등기소에 이 등기 신청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번 관할 등기소.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위반했다. 서울 부동산인데 인천에 등기 신청을 했다. 무조건 무효예요. 이 경우에는 그 등기는. 아시겠죠? 등기사항에 대한 등기일 것. 그러니까 등기라고 해서 뭐 모든 것을 다 기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권리를 다 기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점유권, 도둑도 점유권이 있다고 했죠. 근데 도둑이 하는 점유를 등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냥 등기는 점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실상의 지배만 있으면 점유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얘기죠. 빈번하게. 그래서 점유권은 등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유치권. 그럼 유치권 왜 안 될까요? 유치권도 사실상의 권리라서 그래요. 우리가 유치권 하면 가장 흔하게 예를 드는 게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맡은 사람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공사대금 채권을 지급을 안 해요. 그러면 뭐 그런 플랜카드 같은 걸 걸어놓잖아요. 플랜카드고 이 현장 현재 유치권 행사 중에 있음 뭐 이런 걸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계약을 통해서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사실상으로 자기가 그 점유를 그 채권자죠, 채권자. 자기가 이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현장에 그냥 플랜카드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유치권 같은 경우는 등기가 안 됩니다. 등기는 주로 뭐 현재 그 권리자가 누구고 이런 것을 법적 관계를 기재를 하는 건데 유치권은 사실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번도 만약에 유치권 등기를 했다. 무조건 무효예요. 무조건. 이게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데 무조건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무조건 무효죠. 아시겠죠? 그리고 3번은 좀 이제 논의가 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부를 이제 보신 적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텐데 등기부는 요즘은 등기 기록이라고 합니다. 등기부를 등기 기록이라고 해요.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 기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딱 지켜졌을 때는 문제가 없는 건데 이걸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안 지켜졌을 경우에 그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여러분 표제부가 뭐죠? 표제부?
우리 등기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어요. 표제부. 우리가 등기는 크게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을구 이렇게 나뉘어지죠. 이 표제부라고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거예요. 표시. 부동산 표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면적, 뭐 지목도 있고, 뭐 점점점 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 표제부가 딱 한 장만 있어야 하는데, A 부동산에 만약에 A 부동산이 있는데 한 장만 있어야 하는데 표제부가 두 장이 있어요. 두 장이. 이런 경우에 어떤 표제부를 유효로 할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표제부는 무조건 이 A 부동산의 실체와 동일한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표제부의 이중등기는 부동산 표시에 있어서 실체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 표제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등기 선우와 무관하게 무조건 실체와 일치하는 등기만 효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표제부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표제부는 쉽죠? 근데 만약에 중복 보존 등기, 제일 처음에 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A 부동산에 제일 처음 기재하는 게 보존 등기입니다. 그죠? 보존 등기는 갑구에 합니다. 갑구에.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거죠. 소유권. 그래서 이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부동산을 제일 처음에 건물을 건축해서 취득했어. 이런 것을 이제 등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를. 그래서 소유권에 관련된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이 보존 등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만 돼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돼 있어요.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이중으로 되어 있는 방법이 첫 번째, 동일인 명의로 이중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 동일인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인 명의라고 하는 것은 이 A 부동산의 그 보존 등기 소유자가 갑으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다는 얘기죠. 갑으로.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등기가 더 유효하냐면 무조건 선등기, 먼저 된 등기가 유효합니다. 선등기가. 아시겠나요? 그 이유는 그러겠죠. 이상하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러면 제일 처음에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 하는 등기인데 당연히 이게 먼저 됐으면 이게 유효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보존 등기가 하나는 갑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가 한 사람은 을로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갑이 을에게 A 부동산을 팔았는데 그러면 을은 이전 등기를 받아야죠. 이전 등기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갑이 보존 등기를 해야 하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둘 사이에서 그냥 지금 현재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네가 보존 등기해. 이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보존 등기를 해가지고 을로 보존 등기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갑도 근데 보존 등기를 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게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등기 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 보존 등기예요. 예를 보십시다. A 부동산에 대하여 갑명의와 을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각각 되어 있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을이 갑으로부터 A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착오로, 이때는 착오를 예를 들었네요. 착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유되지 않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유됐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후등기의 효력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이 중복등기 관련된 문제는 선등기가 우선하는 게 원칙이에요. 선등기가 우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선등기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후등기가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럼 언제 선등기가 무효가 되지? 선등기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만약에 간명의로 보존등기가 돼 있는데 선등기가 이 등기 시점에 갑이 사망한 지 10년이 됐어요. 10년. 죽은 사람이 보존등기가 돼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이 등기가 유효로 추정이 되나요? 추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등기는 취급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후등기가 유효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선등기가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복등기에게는 왜 나오냐면 우리 부동산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위배되는 상황에서 어떤 등기를 유효로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표제부는 무조건 실체관계, 그 다음에 동일인 명의의 중복 보존 등기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선등기, 그리고 등기 면의를 달리하는 중복 보존 등기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등기가 유효하지만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후등기가 유효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뭐 여러분 어려울 수 있는데 또 이제 아마 공시법에서도 이게 그 내용을 보실 테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3번까지 봤죠. 그리고 이제는 이런 1번, 2번, 3번처럼 구체적인 절차들에 위배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외에 부동산 등기법상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신청서에 뭘 기재를 하고 뭐 어떤 관련 서류를 뭘 내고 뭐 이런 절차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신청 절차에 흠이 있는데 이게 흠이 아주 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체관계, 즉 그 등기가 실체관계 유효권을 갖추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유무효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절차를 위반을 했는데 이 등기가 현재 을소유가 맞아요. 그래서 절차 위반은 있지만 등기가 을소유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하자는 치유된다는 입장이에요. 하자가 치유가 돼요. 그래서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제 형식적 유효요건을 다 봤어요. 그러면 이제는 실질적 유효요건을 봅시다. 형식적 유효요건이 뭐 절차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실질적 유효요건은 뭘까요? 물권 변동을 하려면 등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등기와 물권 변동, 뭐 예를 들어서 이 물권 변동을 생기는 뭐 어떤 법률행위일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일치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등기와 등기에서 나타내는 물권 변동 사이에 일치성이 있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의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일 것, 부동산 표시에 관한 부합. 네, 표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표시가 일반적으로 일치를 해야겠죠. 그 표시와 실제 부동산의 어떤 표시와 일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등기와 실제 부동산에. 근데 그게 완전히 동일하면 좋겠지만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보면서 할까요? 등기와 실체관계가 부합하는 게 실질적 유효 요건인데 완전 동일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 동일성이 요구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어느 정도 동일하면 된다. 유사성이 있으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보는 김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등기에 대해서 이거 봤을 거예요. 법률 행위 플러스 등기가 돼야지
물권 변동이 된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등기는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이죠. 그죠? 이걸 지금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돼야지 소유권 취득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효력 발생. 그러니까 소유권을 예를 들면 소유권 취득이 되려면 등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래요. 여기서 이게 포인트예요. 효력 발생 요건은 이제 아실 텐데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랍니다. 이것도 여러 번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갑이 이렇게 등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근데 을이 위조를 해가지고 이 등기를 없애고 자기한테 등기를 했어요. 위조. 현재 소유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등기는 이 사람이 갖고 있고 이 사람이 갖고 있고 누가 소유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번 얘기를 했을 텐데 예?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입니다. 설령 등기가 이 을한테 가 있다고 하더라도 갑이 소유자잖아요. 그죠? 이게 이 소리예요. 등기가 없어졌죠? 갑에 있는 등기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 등기가 없어졌지만 현재 등기는 여기 있지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등기가 현재 없지만 소유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지금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다. 등기가 없어졌다고 소유권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구도 잘 기억을 해보세요. 이건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 문구라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등기 원인이 상이하더라도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그러면 이제 또 그럼 등기 원인이 뭘까? 이를 등기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등기 기록을 보면 등기 목적이라는 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등기 원인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등기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등기가 갔어요. 결국 취득을 했다는 얘기죠, 우리. 등기를 할 때 이 등기부에 등기 목적이라는 것과 등기 원인이라는 란이 있는데 이제 소유자 뭐 이렇게 써볼까요? 등기 목적, 등기 원인, 그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해가지고 이런 란이 있어요. 권리자 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권리자에는 당연히 을이라는 사람이 얘기가 들어가겠죠. 여기서 등기 목적은 뭘까요?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입니다. 등기 원인은 뭐죠? 여기서 매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로 여기는 주로 계약 같은 얘기를 쓰면 매매든 증여든 뭐 쭉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등기 원인 설명하다가 지금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등기 원인이 상이하더라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등기 원인이 상이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증여를 했는데 가장매매를 통해서 그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사례를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매매는 무효지만 은닉행위인 증여는 유효하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등기 원인이 그때 뭐라고 기재를 했을까요? 매매라고 했겠죠?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매매를 한 거잖아요. 원인을 매매라고 쓴 거예요. 매매라고. 그래서 등기 원인이 실제로는 증여지만 매매. 그래서 등기 원인이 상이하죠? 상이하죠? 그런 경우에도 실체 관계에 부합해요. 어찌됐든 간에 그 증여할 의사가 있어가지고 을한테, 을이죠?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는 게 맞죠? 그래서 이 실체 관계에 부합하다는 것은 현재 권리 관계에 부합하다면, 즉 을이 증여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현재 실체 관계에 맞기 때문에 설령 등기 원인이 매매라고 써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다, 유효다? 유효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적 유효 요건에서는 이 세 가지 문구를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책을 보시기 쉬울 거예요. 한번 책을 볼까요?
1번 봅시다. 이 부동산 표시는 완전 일치할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으면 된다 이 소리죠. 1번, 2번 볼까요? 예, 소재지나 지번 등의 표시죠. 지금 표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현재 1번 표시에 관한 부합 보고 있습니다. 표시 다소의 오류가 있어도 유사성이 있으면 유효하다는 판례입니다. 하지만 표시상의 오류가 중대해야 돼요. 중대. 그런 경우에는 그 등기는 무효가 되겠죠. 당연히. 어떤 경우가 그렇냐 그러면 갑자기 행정구역이 실제 행정구역이랑 등기부상 행정구역이 다르게 기재가 된 거예요. 행정구역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종로구 뭐 명륜동 이렇게 해야 하는데 갑자기 뭐 서울시 뭐 성북구 안암동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유사성이 없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단순한 얘기예요. 2번 봅시다.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 건물 사이에 뭐 건물의 소재, 지번, 구조, 평수 등의 차이가 중대하답니다. 동일성 내지 유사성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등기가 무효기 때문에 그 무효 등기에 터잡아서 경매가 이루어졌대요. 경매가. 잘못된 등기에 터잡아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매 또한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잘못된 등기에 터잡아서 경매가 됐기 때문에 경매는 무효라는 사안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표시에 관한 부합에서 봤고, 그럼 두 번째 볼까요? 권리 변동의 부합. 또 제가 이제 했던 얘기 또 나옵니다.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다. 분명했죠?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어요. 누가 위조를 해가지고 말소를 시켰어요. 그런 경우에 그 물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말소 등기는 결국 원인 없이 경유된 등기와 같이 되어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회복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을명의 등기는 이 말소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을이 위조를 했잖아요. 이 을 등기는 말소가 돼야 할 운명입니다. 말소. 왜냐하면 원인 없이 이 등기가 원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갑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이 소유권에 기하는 방해배제 청구로서, 즉 물권적 청구를 행사해가지고 말소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복을 해야 하는데 현재 회복이 안 됐어요. 갑이 아직 등기를 마치는 못했는데 회복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최종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 이제 이 사람이 말소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최종 권리자로 추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소를 마치기 전이라도.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1번 봅시다. 등기부가 멸실됐대요. 등기부가 없어져 버렸어요. 뭐 불타 없어졌더니 뭐 이렇게 유탈됐어요. 누락이 된 거예요.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근데 멸실이 되면 멸실 회복 등기라는 걸 해야 합니다. 그죠? 등기부가 없어졌어요. 어느 동네에 등기부가 없어졌어요. 어느 부동산에. 그런 경우에는 회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회복되기 전이라도 여전히 그 소유권은 살아있다는 거죠. 두 번째 볼까요? 권리 내용의 질적 불합치. 권리 내용이랑 등기랑 안 맞아요. 그러니까 권리 내용이랑 등기랑 안 맞아요. 권리 내용 여기서 뭘까요? 예에서 볼까요? 권리 내용은 지상권 설정에 합의를 했대요. 우리 지상권은 용익물권이죠. 그죠? 지상권 설정에 합의를 했는데 등기는 왜 갑자기 저당권이 됐을까요? 그런 경우에 이게 질적으로 불합치하죠. 완전히 권리 내용이랑 등기랑. 이런 경우에는 그 등기는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아시겠죠? 그러면 볼까요? 그런데 시험에 나온다면 이제 이 과정 이쪽이 좀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요. 더. 왜냐면 실제의 등기 원인과 상이한 등기라도 실체관계 범위 유효. 이것도 봤죠? 가장 매매를 했는데
은닉해는 증여로서, 실제로는 증여로서 을한테 소유권이 지금 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매매 형식을 띤 증여죠. 그래서 매매라고 기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매매 형식을 띄었으니까. 그래서 등기 원인에 매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현재 실질은 증여죠, 증여. 실질은 증여인데 등기는 매매다. 일치하지 아니하는데 이렇게 등기 과정, 실제 등기 원인이랑 상이한 등기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체 관계, 즉 을한테 소유권이 지금 돼 있는 거죠. 권리자가 을로 기재가 돼 있어요. 등기부에. 그런 경우에는 유효하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판례도 한번 볼까요? 부동산 등기는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권리랑 현실의 권리랑 부합하는 한 권리 취득의 경위나 방법, 권리 취득의 경위 뭐 이런 게 뭐죠? 매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매매나 뭐 증여 이런 취득의 경위가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왜냐? 실체 관계에 부합하니까. 그래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 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세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위조를 했어요. 위조 서류에 의해서 이전 등기가 됐어요.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됐어요. 할지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을이 가지고 있어야 할 소유권을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그게 위조 서류에 된 거예요. 하지만 을이 권리자인 건 맞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도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너무 옛날 판례라서 65년도 판례라서 큰 의미는 없지만 이만큼 어떻게 실체 관계를 중요시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제 중간 생략 등기는 한번 본 적이 있죠, 여러분. 언제 봤죠? 중간 생략 등기?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봤죠? 토지 거래 허가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을이 이렇게 자기를 빼먹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 거래 허가를 하려고 하는 사안이었어요.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안 된다고 했죠, 그때? 없어져 버렸네. 왜 안 되냐면 이 각각의 계약이 유효를 해야 하는데 이 각각의 계약이 다 유효를 해야 돼. 이렇게 다 유효를 해야 돼요. 중간 생략 등기 유효하려면. 그리고 이 각각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겠죠. 그죠? 허가는 계약당 하나.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이 각각의 허가 없이 이렇게 을을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를 하는 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각각의 허가를 얻어야 하니까.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가. 근데 또 이 등기 파트에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케이스를 볼까요? 케이스를 봅시다. 갑과 을은 A 아파트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을이 매수인이죠. 을은 1세대 다주택자랍니다. 다주택자예요. 세금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신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후에 전매를 하게 되면 중과세 될 것이 우려돼서, 그죠? 취득세도 물어야 하고 양도소득세도 물어야 하니까 나중에 팔 때 그것을 우려하여 갑 동의를 얻어 자신의 전매인 병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케 하였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간 생략 등기의 개념이죠. 갑, 을, 병 거칠 것을 자기는 빼먹었다. 이게 중간 생략 개념이잖아요. 그죠? 의 자체를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글로 써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쓰는 게 편해요. 갑을병 갈 걸 갑병으로 갔구나. 이게 중간 생략 등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유효한가?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 여부죠? 이것도 봤어요. 저 선생님 맨날 봤다고 하는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봤어요, 이거. 어디서 봤냐면 이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있는 내용인데 이 부동산 등기, 중간생략 등기에 관련된 내용은 효력규정이다, 단속규정이다. 거기서 봤어요. 그래서 이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규정은 단속규정이다. 그래서 사법상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단속규정은?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유효가 하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중간생략 등기를 좀 했죠. 갑을병 했는데 을 띄어넣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병명의의 등기가 유효하죠. 그죠? 왜냐면 단속규정이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죠? 2번 봅시다. 만일 매매 목적이 A 아파트가 아니고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이 B 토지랍니다. 이것도 봤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갑과 병 사이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이 유효한가?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했는데 각각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 띄어서 갑과 병 사이에 토지 거래를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의 등기예요. 병명의 등기가 이런 경우에는 아시겠죠? 이제 봤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기반으로 조금 더 논의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중간생략 등기의 의의 받고 유효성 여부 이것도 방금 봤죠? 얘기를 했죠? 유효하다. 결론 유효하다. 이 소리죠? 이걸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 금지가 단순한 단속 규정이라 이 소리죠. 그래서 사법성 효력은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격려된 중간생략 등의 유효성 유효하죠.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 그러니까 껴있는 경우에는 병명의로 등기가 돼 있더라도 그때는 무효이죠. 그죠? 그래서 이 케이스를 쭉 보면 갑, 을, 병 간의 계약이 모두 유효해요. 그러니까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각 계약이 유효한데 그 중간생략을 하자는 얘기예요. 각 계약은 유효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토지거래를 얻어야지 각 계약이 유효한데 그게 토지거래를 허가하지 못 받았으니까 각각의 계약이 무효니까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라는 얘기죠. 설명 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의 요건이랍니다. 그것도 써놨죠. 전원의 합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간생략 등기 파트를 사실 이게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뭐 자주 출제되는 그런 파트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민법에서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예요. 제 생각에 공시법이랑 겹쳐가지고 민법에서 좀 양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중간생략 등기는 논의가 딱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중간생략 등기가 되었을 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경우에 유효성을 논하는 논의가 있고 유효하다고 그랬죠? 1번이고 뭐냐면 그러면 병이 그러니까 갑을병이잖아요. 지금 갑을병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병이 안 돼 있는데 현재 중간생략이 안 돼 있는데 서로 합의는 했어요. 그런 경우에 중간생략 등기 청구를 갑한테 할 수 있는가? 갑한테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할 수 있으려면 이 전원에 합의가 있을 것이 조건이 됩니다. 다 합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 갑한테 바로 나한테 넘겨줘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가 논의가 포인트예요. 중간생략 등기는. 그래서 이건 받고 요건은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합의가 있으면 최종 매수인은 최종 양도인에게 소유권 이동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판례를 4개를 실어져 있는데 볼까요? 뭐 그렇게 어려운 판례 같진 않네요.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하려면 무슨 일이죠? 병이 지금 병입니다. 끝에 있는 사람이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 갑이죠.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하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지 행사할 수가 있죠? 의사합치, 전원의 의사합치.
그죠?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즉 전원 합의가 없다는 얘기죠. 합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럼 두 번째 볼까요? 뭐 이것은 중요한 판례는 아니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 등기 원인이라고 하면 등기 원인 뭐라고 했죠? 우리가 뭐 매매, 증여, 그죠? 그리고 말소 등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말소 등기 같은 경우에는 뭐 무효가 된 게 말소 등기 원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이전 등기 같은 경우는 뭐 매매 증여되고 뭐 말소 등기 같은 경우에는 뭐 무효가 됐다, 취소가 됐다 이런 게 등기 원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등기 원인이라면 등기를 하는 것 자체에 관한 합의가 아니랍니다. 등기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실체법상 원인이므로 등기를 함으로써 일어나게 될 권리 변동의 원인 행위나 그의 무효 취소 해제. 주로 이건 말소 등기할 때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무효 취소 해제 말소 등기할 때 그 원인이 되잖아요. 무효가. 그죠?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 등을 가리킨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합의라는 것은 등기 원인에 기재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그냥 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중간자에 대해 갖고 있는 매매대금 청구권이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뭐 중간 생략 등기 가불병인데 중간 생략 등기의 요건이 뭐라고 했죠? 각각의 계약이 유효해야죠. 그죠? 이것도 유효해야 하고. 근데 이렇게 뭐 지금 다 그 합의를 했는데 가불병에 합의를 했습니다. 전원 합의는 있어요. 합의가 있어가지고 병이 이렇게 갑자기 넘겨줘야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넘겨줘야지 하기 전에 이 계약이 어떤 상태였냐면 대금 인상이 있었어요. 대금 인상이 뭐 부동산 가격 인상 뭐 이런 거겠죠. 대금 인상이 있었어요. 둘 사이에 이걸 합의를 한 상태예요. 대금 인상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 계약이 유효하잖아요. 유효. 그죠? 이 계약이 유효합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금을 더 비싸게 을이 주기로 했는데 을이 안 주고 있는 상황이야. 그 얘기를 항변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계약이 유효하니까. 그래서 을이 더 비싸게 돈을 줘야지 난 넘겨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계약 자체가 유효하니까. 뭐 이유는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3번 하죠. 그래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 매도인이 중간자,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을에 대해 갖고 있는 매매대금 청구권을 갖고 있겠죠.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왜? 그 계약이 유효하니까. 그래서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에게 거절할 수 있답니다. 아시겠죠? 4번 볼까요? 미등기 건물을 등기할 때는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 이를 양수한 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함이 원칙이죠. 당연하죠. 그죠? 근데 원시 취득자와 승계 취득자 사이에 합치된 의사에 따라 그 주체장에 관하여 승계 취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하게 되었다면 그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합하고 효력을 가진다. 이게 왜 이쪽에 들어가냐면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원칙적으로 이 가불병인데 이게 이제 원칙적인 상황인데 보존 등기에서는 그러니까 이 갑이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갑이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을한테 이전을 해줘야죠. 이전 등기를 해줘야죠. 이게 이제 원칙적인 건데 중간 생략 등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가 24 이겁니다. 내가 24 그리고 내가 보존 등기 할래. 이게 합치가 됐어요. 그죠? 이 갑이 숨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자기가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숨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기 모습을 안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보존 등기를 통해 드러내야 하는데 안 드러내고 얘한테 그냥 보존 등기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의 일종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
실체 관계에 부합하다면 유효하다는 것이 지금 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4번까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무효등기의 유용에 대해 봅시다. 무효등기의 유용은 뭘까요? 그 말 그대로예요. 무효등기예요, 무효등기. 근데 무효등기를 한번 써먹어 보자 이 소리입니다. 무효등기를 써먹어 보자. 근데 써먹어 보는 것이 언제나 될 것이냐, 아니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를 보면 훨씬 더 이해를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피담보 채무의 변제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무효가 되었어요. 근데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대요. 후에 동일한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한 경우에 무효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것도 어제일 거예요. 어제 설명했던 것 중에서 이게 어떻게 그 연관이 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이거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에 효력을 발생하는데,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도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거기서 기타, 마지막에 기타 이렇게 있으면서 뭐가 있었냐면, 용익물권 같은 경우에는 뭐죠? 기간, 용익물권 기간 있잖아요. 기간. 예를 들어 전세권 설정에는 기간 만료가 됐다. 기간 만료 시 말소등기 없다고 하더라도 용익물권 당연히 소멸한다. 이게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의 그 예다. 여기서 한번 보고, 또 담보물권에서 봤어요. 피담보 채권이 변제됐다. 그러면 저당권이 말소되는데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게 왜냐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그러니까 말소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이제 말소 등기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말소 등기 없이도 바로 효력이 소멸한다. 그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바로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걸 아시고 한번 봅시다. 피담보 채무가 변제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무효가 됐어요. 그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으로 바로 무효가 됐어요. 근데 말소 등기는 그냥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뭐 갚았으니까 나는 이제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채무자가 다시 그 채권자한테 돈을 빌릴 어떤 사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후에 동일한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이 돼요. 금액도 똑같았나 보죠. 금액도 피담보 채권 금액도 똑같았나 봐요. 그래서 동일한 채권 채무가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그 저당권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1천만 원 채권에서 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무효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다시 이용할 수가 있느냐의 문제다. 이게 무효 등기의 유용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효 등기를 한번 이용해 볼까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판례는 제한적 유효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제한적 유효. 그러니까 유효가 될 때도 있고 유효가 안 될 때도 있다는 얘기죠. 제한적 유효라는 것은. 이걸 뭐 잠깐 볼까요? 잠깐만. 그러면 이 무효등기 유용 여기서 한번 봅시다. 표제부 등기는 불가예요. 불가. 표제부 등기는 뭐죠? 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인데, 뭐 건물을 철거를 했어요. 완전히. 원래 이제 뭐 이렇게 A 부동산이 있는데, A 부동산이 있다는 것은 등기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A 건물이라고 합시다. 건물. 근데 이 건물을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건물이, 신축 건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신축 건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새롭게 등기를 만드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근데 이 부동산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러면 귀찮으니까 이 A 부동산, 옛날에 있던 A 부동산, 철거된 부동산, 그 부동산의 등기를 이용해 볼까? 근데 안 돼요, 이건. 표제부 등기는 설령 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아무리 귀찮다고 하더라도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유용하지 마라. 유용 불가입니다, 불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표제부 등기는 그렇고,
권리 등기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제한적 유예요. 제한적 유효. 제한적. 그러니까 유효도 될 수 있고 제한을 강조하면 무효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은 이제 판례 사안을 제가 한번 써봤는데 갑이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라는 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채권자예요. 채권자. 금전 채권자죠. 채권자인데 돈을 빌려줬어요. 을한테. 그래서 이 을이 A 부동산 소유자인데 저당권을 설정을 했답니다. A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 사람이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당권 등기를 만들면 좋은데 이 A 부동산에 대해서 기존에 병명의의 저당권 등기해야 돼요. 병명의에. 그러니까 병이 저당권 등기가 있었는데 병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채무자가 그러니까 이 을이 이 채무자겠죠. 이게 을 지금 A 부동산에 대한 얘기니까 A 부동산 소유자인 을이 병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병명의 저당권 등기가 있는데 을이 돈을 다 갚은 과거의 사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병명의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야 하는데 말소를 하는 거 놔뒀어요. 그래도 이 저당권은 무효가 되잖아요. 그죠? 아까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으로 무효 등기예요, 이게. 그죠? 무효 등기인데 이 갑이 그러면 이 병명의의 저당권 등기를 내가 어떻게 이걸 이용해 볼 수가 있을까 해가지고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를 내 명의로 이전하자는 거예요. 이전. 저당권의 이전 등기예요, 이게. 소유권의 이전 등기만 계속 보셨을 텐데 저당권도 처분할 수가 있어요. 저당권도 피담보 채권이랑 같이 처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당권도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전 등기를 하면 뭐가 좋죠? 이전 등기를 하면 이 사람의 순위를 저당권에 순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순위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를 하면. 아시겠나요? 순위가 유지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 것이니까 순위가 좀 높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걸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효 등기인 병명의 저당권 등기를 내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겠다. 저당권을 이전을 해야겠다 한 거예요. 이게 과연 될 것인가에 대해서 판례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 이제 2번 내용인데 2번 내용입니다. 근데 1번부터 봅시다. 효력이 상실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그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를 마쳤다면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를 마친 제3자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가등기의 말소 청구에 대항할 수 있고 다만 그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다. 가장 원론적인 판례인데 효력이 상실된 가등기 무효등기인데 이걸 유용하기로 합니다. 유용하기로 했어요. 무효등기 유용이죠. 합의를 했어요. 여기 가등기를 이제 안 배우셨을 텐데 이 가등기도 가등기도 순위가 있어요. 이게 조만간 나오니까 한번 그냥 가등기에 대해 살짝만 얘기를 드릴까요? 얘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매매를 했는데 이게 그 금액이 한 50억 되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큰 부동산이면 부동산일수록 절차가 되게 복잡하겠죠. 행정 절차가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 을이 매수인이 그 등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너무 큰 금액이니까 이 사람이 자금이 좀 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뭘 해놓냐면 가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가등기는 그냥 거짓 가짜예요. 거짓 가짜. 그래서 일반적인 등기랑 다르게 그냥 임시적으로 주로 합니다. 임시적으로. 근데 이 가등기는 효력이 어떻게 되냐면 순위를 보존을 해줘요. 순위를 보존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정식 등기를 한 게 아니라 내 명의로 가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가등기를. 이 A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갑입니다. 갑. 가등기를 해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 너 가등기를 했어. 했구나. 갑자기 병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거 나한테 팔아 했어요. 그래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어요. 이것은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새로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을은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죠? 가등기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현재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쪽에 2번의 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2번이라는 것은 현재 갑명의로 이렇게 등기가 돼 있는데 3번 해가지고 을의 가등기 이걸 기재를 할 수가 있어요. 을의 가등기 순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등기가 했다는 것을 등기원으로 해서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딱 보면 4번 그러니까 지금 갑구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갑구 4번 해가지고 병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소유자는 이 사람으로 돼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을은 그냥 가등기일 뿐이니까. 그런데 이 을이 나 가등기 권리가 있는데 행사할래 해가지고 가등기 권리를 행사해요.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보다 순위가 더 높죠. 순위가 더 높죠. 이 사람 물권자예요. 어떻게 보면 물권자. 이 병은 물권자인데 을은 채권자예요. 어떻게 보면 매매를 했을 뿐이에요. 근데 순위를 보존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겨먹는 거예요. 3번이 4번을 이겨먹는 관계입니다. 이게 가등기예요. 가등기. 아시겠나요? 좀 어려운데 조만간 나오니까 한번 설명을 해본 거예요. 조만간 나옵니다. 그래서 무효등기를 유용하게 하게 왜냐면 순위가 있으니까 유용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를 받았대요. 그 가등기를 나한테 넘겨받아야겠구나. 그러면서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는 것은 가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받습니다. 부기등기니까 이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받는다. 이건 이제 공시법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부기등기를 마쳤다면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를 마친 제3자는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갑자기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말소 청구에 가등기 말소 청구를 하랬는데 대항할 수 있겠죠. 왜죠? 합의하기로 했으니까. 그죠? 다만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 1번 판례는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무효등기의 유용이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2번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2번에 보니까 갑과 을 사이에 을의 갑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을 소유 부동산에 이미 경료되어 있던 병명의의 원인 무효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지금 이 사안이죠? 이 사안입니다. 병명의 원인 무효의 등기인데 이 갑이 이걸 이전 등기를 통해 가지고 이걸 한번 이용을 해보려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을 소유의 부동산에 이미 경료되어 있던 병명의 원인 무효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터잡아 여기서 이전 등기를 하죠. 이전 등기를 격려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합의하여 갑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를 했답니다. 순위가 유지됩니다. 부기등기를 하면. 부기등기를 한 경우에 갑과 을 사이의 위와 같은 합의는 원인 무효인 병명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터잡아 갑명의로 경료될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유효하게 하는 합의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근저당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이미 위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또 해놨다네요. 그런 경우에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려울 텐데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병명의가 지금 이게 원체 무효잖아요. 이 등기가 이 무효입니다. 이게 무효인 등기인데 이렇게 이전을 하려고 했어요. 갑이. 근데 이전 등기 전에 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거예요. 가처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이 돼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 병명의의 순위에 등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병할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안 돼 있었는데 근데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됐어요. 병명의가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처분금지 가처분이 남아있죠. 그 상태에서 다시 이걸 이용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좋았다 말하죠. 처분금지 가처분 한 사람은 그래 이제는 완전히 이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가 있네 했는데 갑자기 나보다 더 높은 갑자기 병명의의 등기를 갑이 이용한다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처분금지 가처분권자가. 아시겠나요? 여기 좀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무효등기 유용이 안 된다. 그래서 제한적 유효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3번 볼까요? 멸실된 건물과 신축된 건물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같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동일한 건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게 봤죠?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유용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시다. 근데 이런 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이 이게 다 지어져야 하는데 한 이만큼만 지어졌어요. 이렇게 위에가 없어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안 됐는데 등기를 했대요. 그러면 이상하다. 이게 어떤 이런 표제부, 이 건물의 어떤 사실관계, 사실 상태 이런 거랑 좀 일치가 안 되지 않나? 근데 이 상태에서 이 등기를 나중에 유효로 할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건물이 지어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건물의 그 나중에 구체적인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잖아요. 건물 질 때 건축허가 이런 거 다 봤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해야 하는데 건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완성된 후에 보존 등기를 해야죠. 근데 그 전에 했지만 유효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분 소유권 목적으로 등기가 되고, 무슨 얘기냐면 구분 소유권이 뭐라고 그랬죠? 아파트라고 했죠. 아파트. 건물을 이렇게 구분해서 각각의 소유권을 부여를 한 거죠. 이렇게 여기에 소유권을 부여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거랑 이 부분이랑 다른 부분이랑 완전히 구분돼 하는 것을 해야지 구분 소유권이 성립을 하는데 그렇게 성립하기 전인데 구분 소유권 등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됐어요. 나중에는 이런 건물이 완성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게 건물이 지어진다거나 아니면 구분 소유권 건물이 만들어진다거나 이럴 때는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면 이 전국 등기 효력은 좀 쉬었다 할까요?